환율입니다. 외환시장과 환율 반변동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가 그릴 때 미국은 달러를 쓰고 우리는 이제 원화를 쓰니까 그죠? 이게 화폐 단위가 다르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뭐 비요인 이런 것들은 좀 이론적인 분이 강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실상에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게 환율 문제는. 우리 지금 내가 일부를 1달러가 필요해요. 일부를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일부를 한번 사보세요. 분명히 그럼 돈을 줘야 되겠지? 뭐 요즘 지금 최근 한 6개월, 3개월 동안에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 그럼 지금 뭔가니까 지금이 900원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1000원대 초반이에요. 근데 1050원 할까 볼까요? 1불을 살려면 1050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환율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달러 가격이죠. 그 환율은 뭐라고? 가격이야 가격.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살 때 1000원 주듯이 달러를 살 때 1000원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격이야. 이거 환율이 원래는 여러분 한 3개월 전까지는 환율이 1달러 사려면 1200원까지 줬었어요. 우리 빨리 따는 거죠. 환율이 떨어졌어. 그죠? 가격이 떨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졌다 말입니까? 달러 가격이 그만큼 싸진 거죠. 달러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그만큼 세진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환율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요런 건 내린 거고 환율 인하 그죠? 그걸 이럴 수 있겠죠. 1300 이럴 수 있겠지 그지? 이건 뭡니까? 환율 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은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환율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데 환율 인하됐단 말은 뭐라고? 이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원화 이거죠. 원화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세졌다. 환율이 인상됐단 말입니까? 우리 원화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감을 잡으면은 어림이 없어요. 일단 이게 이제 방향과 표현을 일단 익히셔야 될 거고, 뭐 두 번째,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 예민한 반응을 보니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무지하기 때문에 그죠?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국은 보통 주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기함 잡을 때, 보통 뭘 가지고 군기 잡느냐? 니네들 환율 조작했지 이렇게 군기 잡습니다. 니네들 환율에 개입했지 이렇게 군기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환율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환율이 가격이니까 이것도 가면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내가 공급과 우리가 알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죠? 저는 그지? 똑같아요. 가격과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은 가격 거래량 그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거래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외환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P라고 말하지 않고 exchange rate니까 이렇게 E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환한다 그 환자를 그죠?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가격이 산다. 이거 나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환율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둬야 돼요. 근데 정부가 이제 어떤 이유로 개입한다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좀 개입했어요. 살짝 개입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좀 쪼아야 될 일이 있다. 아니면 무기를 좀 팔아먹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는 뭔가 우리한테 요구사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들 환율 조작했지. 이렇게 개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깨갱. 그래서 왜 그러면 그는 환율 개입하는 거는 무리해서 할까?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생활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여러분 그 밑에 405페이지 볼까요? 환율 일단 개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환율 개념에 가격이라는 단어 보이죠? 가격이야, 가격. 두째 줄 끝에 가격, 그지? 가격이에요. 가격입니다. 밑에 이제 환율 상승, 환율 하락 보이죠?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환율 상승은 뭡니까? 환율이 오른다 말은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국 화폐의 대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우리 통화 가치가, 우리 원화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다. 반면에 환율이 하락, 지금 요즘 환율 하락세죠, 그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우리 자국의 통화 가치가 대외적으로는 세지는 거다, 그죠? 세진다. 오르는 거다. 밑에 그림 그려놨죠, 그죠?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이 환율이 쭉 오르고 있다. 이 말은 오른쪽 끝에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다. 뭐 요거 딱 감만 잡아야 되는 거죠.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06페이지는 이거죠. 이게 아까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안 봅니다. 자, 밑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외환에 대한 공급 박스 한번 볼까? 중간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그럼 누가 달러가 필요하고 누가 달러를 공급한, 누가 수요자고 공급자냐, 그것만 좀 알면 되는 거죠. 누가 달러의 수요자입니까? 왜 달러의 수요자 말은 누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죠. 누구예요? 수입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그래요. 그럼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죠? 또는 뭡니까? 외국 여행을 좀 가려면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또는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내국인, 우리가 뭐 미국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 필요하겠죠. 아니면 미국에 여행을 좀 가려고 그래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오늘까 누가 우리 그 달러를 공급하는 자일까? 수출업자. 수출하고 달러를 받아오자는 거죠. 수출업자. 두 번째는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외국인이 달러 사들고 들어오자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게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것도 했죠. 우리가 수요와 아이스크림 같은 데서 이게 균형이야. 1010개인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이거를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 달러 생각. 달러. 외환시장이야.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환율 오른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407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정리하는 거, 외환 수요 증가 요인, 외환 공급 증가 요인, 요 박스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첫 번째 수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두 번째 해외 여행 서비스 구입 증가. 또 해외 여행을 지금보다 좀 더 가려고 한다. 당연히 달러가 더 필요하겠죠. 세 번째 투자 증가. 그 3번에 보시면은 내국인의 투자 증가, 당연하고 차관 제공. 여러분 차관이란 말은 그거죠. 보통 국가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 차관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차관 제공해준다. 달러로 빌려줘야 돼요. 차관 제공. 그 차관을 제공해 주려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외채 상환은 뭡니까? 이거는 돈을 빌린 입장에서 갚을 때 차관 제공해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쪽이고, 상환은 갚는 쪽이죠. 그죠? 빌려줄 때도 달러로 빌려주고 갚을 때도 만나고 달러로 갚는다. 그래서 다 이래나 저래나 달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3번에 차관 제공할 때나 외채를 상환해야 할 때도 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용어를 우리가 봐도 잘 안 쓰는 편이다 보니까 요 뜻 자체를 잘 몰라서 이게 뭔지 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은 특히나 요거 차관 제공, 외채 상환 이런 표현을 좀 유튜브 보세요. 4번에 무상 원조, 우리 원조 제공해 주는 거죠. 원조도 여러분 달러로 제공해 줍니다. 우리나라 돈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국내 투자한 외국 자본이 철수하는 경우에, 자, 이거죠. 해외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투자했어요. 그래서 먼저 근데 이 한국에 있는 빌딩을 샀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동안 이제 우리 제주도가 몸살알았거든요. 왜 몸살하는 이유가 중국
중국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제주도 땅을 엄청 사들였어요. 그래서 제주 땅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문제는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이 이사를 못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시골이잖아요. 그죠? 시골 사람이 생각하는 학교 다니는 서울 사람이 생각하는 학교 다니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 아무리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집값 올려놔 버려가지고 당장 제주도 현지인들이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뭐 사드 때문에 좀 잠잠했죠. 그래서 한동안 덤덤하다가 요즘 분위기 좋잖아. 다시 또 중국 사람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땅을 또 사기 시작합니다. 문제 많아요.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해운대, 우리 부산 해운대 그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아까 마린시티하고 뭐 또 그 원래 그 마린시티는 최근에 고입에 또 하는 원래 뭐 센텀인가 가는 거야. 그 우리 강남 아까보다 비싸요. 그걸 누가 그렇게 가격 치 올렸냐? 그 중국 사람들 일조했습니다. 막 싸져 있어. 걔들은 여러분, 내가 좀 몇 년 전에 내 시험 치고 시간일 때 쌍하에 놀러 가보세요. 쌍하에는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 그 비용도 쌉니다. 몇십만 원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 30평짜리 100억 달라는 거죠. 깜짝. 우리나라도 100억이 100억. 뭐야 이거 뭐. 내가 숨이 막혀서. 말하면서 내가 숨이 막힌다 이거. 걔들 다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GDP 이야기했잖아. GDP는 우리나라보다 공이 하나 더 본다 그랬지, 그지? 우리나라가 1조 8천, 저는 1경 8조, 그죠? 1경. 우리보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걔들은 100억의 의미가 우리 10억 정도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냥 막 지르는 거지, 그냥. 어쨌거나 들어왔습니다. 샀습니다. 갔다가 전쟁 날 것 같아. 김정은이가 막 그죠? 터트리면 그죠? 전쟁 날 것 같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팔고 나가겠죠? 팔았더니 이거 이제 팔았어요. 원화로 팔았죠, 그죠? 이거 뭐 안 가지고 나가죠? 달러로 바꿔서 가죠, 그지? 이때 뭐라고? 달러로 바꾼다. 수요 증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철수할 때도 뭡니까?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요가 증가한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철수.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요? 오른다.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오른다. 오른쪽 끝에 환율 상승. 그죠? 환율 상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아까 차관 제공, 외채 상한, 외국 자본 철수 요 정도로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왜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가 상식을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번째, 공급 증가입니다. 거꾸로. 이거는 수출 증가죠? 수출 증가. 차관 도입. 이거는 이제 여러분, 차관을 제공해 주는 것은 빌려주는 쪽이고, 차관 도입을 받는 쪽이다, 그죠? 달러로 받은 거야? 공급 증가. 중앙은행의 외환매가. 이게 아까 얘기한, 이게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이 외환시장이 있으면은, 옆에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여러분, 은행이면서 정부의 은행입니다. 이는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누구라고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래서 이거는 외환 관리를 합니다. 외환 관리. 그래서 이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외환 보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있죠. 그죠? 외환 보유고 쌓아놓고. 이 외환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어떤 적정한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환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외환 시장에 지금 없던 달러가 새로 들어왔죠? 공급 증가. 그래서 중앙은행의 외환이 매각되면은 공급이 새롭게 증가되는 거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요 떨어지겠죠. 그 정도까지. 자, 뒤에 확인해서 볼까요?
자, 볼까요? 지금 여러분 원래 균형점이 E였어요. E였는데 A 또는 B가 새로운 균형이 된단 말은 근데 A 같은 것들은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B는 공급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것 먼저 첫째 1번에 해외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 원자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있는 거죠. 석유가 막 비싸졌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을 할 때 달러가 더 필요하겠죠. 더 줘야 되니까 그지? 수요 증가입니다. A. 2번에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한때 지금 중국에서 막 안 와가지고 한때 우리 여행업계 좀 힘들었어.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막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공급이 확 줄어들었다가 이제 진짜 다시 증가하는 그런 경우죠. 그죠? B다. 3번에 달러 차입 자금. 이게 뭡니까? 달러를 빌렸다는 얘기죠. 차입 자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상환 돌려준다. 달러도 돌려줘야겠죠. 수요 증가. 4번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구입을 줄였단 말은 투자를 줄였다는 얘기죠. 공급 감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떡하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받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날쭉한다는 거죠. 요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 환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까 천원대 반 초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때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살까? 뭐를요? 달러 언제 살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2000년도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 한 900원대까지 내려가졌어요. 9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졌습니다. 뭐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환율이 그러면은 1000원일 때랑 900원일 때 어떻게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수출의 관점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그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지금 1200원 돼서 1100원 초반 떨어질 때 약간 지금 외환 당국이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100%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구나,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또 수준이 좋아진다, 그죠? 그럼 뭐가 어떤 측면에서 주로 수출 쪽이에요, 수출 쪽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졌다가 싸질 때 그러니까 한 1000원대 샀다가 나중에 환율이 확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0원대 샀는데 1달러를 1000 주고 샀다가 1300원 되면 앉아서 얼마 봅니까? 300 멀지?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좀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살려보라고 이제 약간의 힘 기르기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생기느냐? 환율이 환율 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직관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좋아진다는 게 뭐가요? 수출 쪽에 있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경상수지가 좋아진다. 이 말.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요 표현 나중에 볼 것이고요. 이 수지란 말 자체가 수출액에서 수입을 뺀 거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수록 경상수지가 폭이 커져요. 이거죠. 1000원만큼 수출하고 수입을 500원만큼 했다 하면 수지는 500이에요. 만약에 수출을 2000원치 하고 수입을 뭐 300원치 했다 그러면 수지가 얼마입니까? 1700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환율을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경상수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율을 하면은 좀 좋아진다가 이 말에. 근데 물론 뭐 아까 말했다시피 그 경제적인 이유가 환율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게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환율을 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유는 나중에 볼 것이고 일단은 환율을 하면 수출이 잘 되는구나. 딱 머릿속에 결론은 정리하시고
이유는 이거죠. 이것도 보기 전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단 말은, 자, 통화 가치가, 우리 통화 가치입니다. 원화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환율이 오른단 말은 우리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그 일부를 살려고 하는데 1,000원 줘야 되는 경우랑 일부를 살 때 2,000원 주는 이야기잖아, 그죠? 환율이 오르죠, 그죠? 환율도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 일부를 살 때, 1달러를 살 때, 1,000원 줄 때 하고 2,000원 줄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딱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돼요. 우리 원화의 통화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돼요. 그럼 왜 잘 될까? 통화가치의 우리나라의 우리 원화의 통화가치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품의 수출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통화치가 떨어지면은 수출 가격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죠? 가격이 싸지니까. 미국 소비자에서는 어저께는 보세요. 우리가 1불짜리를 수출합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를 이거 바꿔볼까요? 우리가 1,000원짜리를 수출해요. 1,000원짜리를 수출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얼마에 팔릴까죠? 미국에서 얼마에 팔릴까? 환율이 1대 1000일 때는 여러분, 환율이 1대 1000이야? 그럼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1불에 팔리겠죠? 왜? 1대 1000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환율이 1대 2000이 됐어요. 똑같은 1,000원짜리 물건 팝니다. 환율이 1대 1000일 때는 1불에 팔려요. 그런데 환율이 1대 2000 됐습니다. 우리가 물건 가격은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인데 이게 환율에 따라서 1대 1000일 때는 1불에 팔리는데 1대 2000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 1,000원짜리 얼마 팔리겠습니까? 0.5달러 팔리겠죠, 그죠? 0.5달러. 여기 0.5달러 되는. 그러니까 수출 가격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달러로 표시한 수출 가격이 그만큼 싸지기 때문에 잘 팔려요. 그래서 이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해요. 왜요? 수출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온단 말은 달리 뭡니까? 통화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치의 방향과 통화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가격이 된다고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지. 달러로 표시한 수출 가격이 그만큼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러 표시. 근데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앞에 이게 생략하고 말한 게요. 달러로 표시한 수출 가격이 원래는 1달러였다가 0.5달러 떨어지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싸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통화치 이렇게 되면 통화치 향방과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양가로 1번에 환율 변동과 수출이 보이죠? 밑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환율이 올라요. 1대 1000에서 1대 2000 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수출 가격이 지금 15만원짜리인데 15만원짜리가 어떻게 되느냐? 1대 1000일 때는 150불에 팔리고 1대 2000 되면 75불에 팔려요. 이게 이제 요 150불, 75불 요게 수출 가격이죠, 그죠? 이게 그렇게 하락하니까 그만큼 수치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내에서 뭐 수치는 이렇게 써놨지만은 논리는 요거다, 그냥 딱 요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넘겨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환율과 통화체의 방향에서 수출 수요 꼭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요즘도 이것도 잘 나오죠. 2, 3, 4 다 잘 나옵니다. 2번은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에요. 환율이 변동하면은, 자,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국내 물가 어떻게 될까?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1불짜리를 수입해요. 1불짜리를 수입하면 수입하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얼마에 팔릴까? 국내에서, 그죠? 원화로 얼마에 팔릴까? 당연히 이거 다 이게 다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이 1대 1000이에요. 얼마에 팔립니까? 1000원에 팔린다, 그죠? 환율이 1대 2000 됐습니다. 얼마에 팔립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고 그만큼 뛴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뛰면 물가 그만큼 뛴다. 국내 물가 확 뜁니다. 자, 그래서 채팅 하나 보세요. 환율 상승. 오른쪽 끝에 뭐? 국내 물가 상승. 그러니까 거꾸로 국내 물가가 뛰면은 환율이 될까? 국내 물가가 뛰면, 그럼 국내 물가가 뛴단 말은 이거잖아요. 국내 물가가 뛴단 말은 우리 국내 전반적인 가격이, 물가란 말이 가격이잖아, 그지? 물론 평균 가격이지만은 일단은 물가가 뛴단 말은 그만큼 가격이 뛴다는 얘기잖아, 그죠? 국내 물가가 올랐어요. 이러면 1000원 합니다, 1000원. 1000원 하다가 가격이, 국내 가격이 2000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물건이 좀 싸진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겠지. 수입이 증가하면은 환율이 오른다. 왜?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죠? 아까 수입 증가가 뭐 이유냐 그랬습니까? 수요 증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세요. 국내 물가가 오른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수출은 감소한다. 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겠지.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국내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미국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를 키우다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게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카시트 같은 거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 이제 애가 좀 이게 이제 40개월 되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 유모차 카시트를 못 쓰잖아. 그래서 그걸 카시트 중에서 그게 스웨덴 제품인가 독일 제품인가 코코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비싸요. 나는 대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애 엄마는 꼭 그거 하자 그래.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카시트 60만 원? 와, 내 똥차 팔면 60만 원 안 나와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좀 더 시간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직구하기도 합니다. 그 스웨덴 회사인가 그거 들어가지고 그럼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국내 물가도 굉장히 국내 가시도 굉장히 비싼 거 많을 때 상대로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가성비 대비 하잖아요, 그죠? 가성비 대비 보다면은 아무래도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산다는 얘기죠. 어쨌간에 항상 우리가 이 국내 가격과 물가 수준과 외국 물가를 항상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물가는 게 항상 끼어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면 수입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밑에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게 이 중에서 환율에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입니다. 국내 이자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죠. 이게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내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 그죠? 국내 이자율이 있고, 여기 미국 이자율이 있어요, 근데. 미국 금리가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국내 금리가 근데 3%고, 미국 금리가 3%입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자로서는 국내 하나, 미국 하나 같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가족께서 만약에, 김이라는 사람 여기 투자하고, 그죠? 제프는 여기 투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금리를, 우리 10% 줄게, 화끈하게. 그러면 10%면 금리는 0.1%만 줘도 옮깁니다. 그래서 이게 확 돌아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그만큼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세요.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끝에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게 이걸 우리 고금리 투자라 그래요. 고금리 투자인데, 높은 금리를 보고, 투자 또는 자본이 왔다, 유입이 확, 이거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되는데요. 한 800조 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돈들이 확 움직입니다.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는 얘기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이제 환율 변동. 그 밑에 이제 이거 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요거 보기 전에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가, 여러분, 한국가, 미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있으면은, 우리 환율이 그죠? 아까 환율이 뭐 1불에 1대 뭐 1000에서 1대 2000 된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의 통화가치가 내리는 경우죠. 이 자체가 환율 온단 말은 우리의 통화치가 내리는 경우야. 그럼 우리의 수출 가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은 그만큼 싸진다. 왜? 같은 방향이니까 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되겠지.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요. 미국 달러는 항상 여러분 상대적인 관계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그만큼 세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그만큼 달러의 통화 가치는 그만큼 세진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만큼 그렇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냥 항상 여러분 통화 가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한국의 통화치가 한 10% 하락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통화치가 한 10% 세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밑에 문제 확인해서 풀까요? 여기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풀어보시면 또 푸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달러 대비 두 나라의 통화치 두 나라 다 세졌다. 그지? 어쨌거나 여러분 그럼 A국이나 B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수출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왜? 통화치가 세졌으니까 수출 가격이 그만큼 좀 비쌌을 것이고 그만큼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미국이 A나 B에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왜요? 달러의 통화치는 그만큼 약해졌으니까. 달러의 통화치는 그만큼 약해졌으니까. 왜냐면 A국과 B국의 통화치가 세졌단 말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통화치는 그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A나 B에 수출할 때는 그만큼 유리해지겠죠. 왜? 그만큼 수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번에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왜? 환율이 그만큼 달러의 통화치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2번) B국의 부품을 잠깐 2번 이거죠. 2번은 A국은 지금 7% 상승, 4% 상승했고 B국은 7% 상승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A국은 여러분 A국이요. B로부터 부품을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나라 그죠? 수출합니다. 그건 맞죠? 아니고 그냥 수입하는구나. 그냥 수출하는 수입하는구나. 자, 이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국은 부품을 이게 수출국이 그죠? 얘는 뭡니까? 수입국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B 입장에서는 수출이 세졌으니까 그만큼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하고 갑시다. 통화가치가 메모 되신 분은 확인하시고요. 메모가 안 되신 분은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통화가치 올랐단 말은 그때는 그죠? 갑질합니다. 갑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내가 좀 갑질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수출 가격을 올린다, 그죠? 비싸진다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도 똑같죠?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이다, 그지? 수입국, 자,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갑질합니다. 수입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러면 가격을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갑질하는 것은 뭡니까? 깎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갑질하는 방향이 수출할 때는 야, 비싸게 사. 갑질이고. 수입할 때 뭐라고? 야, 깎아. 이게 갑질이라 그죠? 이게 통화가치가 세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A국은, B국은 수출국이기 때문에 7%, 일단 우리가 7% 가격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A국은 수입하는 입장이죠. 수입하는 입장인데 수입 가격이 지금 얘들도 나름대로 통화가치가 세졌죠. 그다음 몇 프로 깎으려고 한다고? 4%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7%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얘는 4% 깎으려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전보다는 어쨌든 간에 한 3% 비싸지겠죠?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 A국의 통화치가 4% 세진 게 아니고 한 8% 세졌습니다. 그럼 얘가 7% 비싸게 팔 것이고 얘는 8% 깎으려고 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전보다는 1% 싸게 살 수 있겠죠? 그거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얘가 7% 비싸, 얘가 만약에 전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A국은 통화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어떻게 됩니까? 7% 비싼 만큼 써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